이런 거 있어. 성적이 팍 튀지. 이게 우리가 안 튀어? 안 튀어봤어?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팍 튀는 거? 팍 튀는 거? 요거를 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나도 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거. 그럼 이제 여러 요인이 필요한데, 요거를 발화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성적이 오르는 발화점. 팍 튀는 거. 그럼 이제 이거를 이뤘던 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성적이 확 올라서 대학을 잘 가냈던 애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 한 4, 5년 전에. SBS에서 했었어. 근데 이게 내가 왜 다시 말해주냐면, 이 발화점이 높은 애들, 갑자기 발화가 탁 된 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 열심히는 아니야. 니네 다 열심히 하잖아. 이게 성적이 확 올라서 대학을 잘 가거나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1등이 이거야. 열등감. 얘가 1등이었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얘가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열등감이야. 그러니까 열등감이거나 어디에서 무시당한 경험. 요거 두 개야. 그래서 이거를 당하고 엄청 울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시를 당했을 때 엄청 슬퍼서 울겠지? 그리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한 거는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학생 때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애들이 잘 된 애들이 되게 많아. 이게 엄청나. 근데 내 생각은 전체 수험생 중에 진짜 공부를 잘해서 열등감이 없는 애들 빼고는 대부분은 이게 있을 거라고 봐, 나는. 어느 정도는 있어. 그게 심하냐 적냐 정도지. 혹은 무시도 어찌됐든 쓱 한 번씩은 당해봤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게 심장을 후벼 파는 정도냐 아니냐 정도겠지. 됐죠? 그랬을 때 이거를 겪었을 때 애들이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 이게 제일 재밌었어. 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내가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맞아. 이게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다가 쌤이 공부를 못하니까 운동만 잘했지 공부를 못해갖고 애들한테 무시 엄청 당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시당하는 거에 토벌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학원을 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질문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야. 모르면 질문해. 괜찮아. 질문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한 거야. 했는데 애들이 와갖고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래버리는 거야. 그런 거에 이제 나는 충격을 좀 받았지. 아니면 질문을 하잖아. 그럼 나는 어떤 게 겪었냐면 선생님들이 날 불렀어 몰래. 왜 교무실 끝나고 이제 교무실로 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뭐 죄졌나? 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간 거야. 우리 석준이는 질문도 많이 해. 아니야. 아니고 끝나고 와서 질문하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질문하면 애들이 찡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나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석준아, 네가 질문을 하면 수업에 방해를 받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체크해놓고 쌤한테 와. 교무실로 와. 그럼 쌤이 천천히 다시 가르쳐 줄게.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요런 경험 자체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지. 사실적으로 말해보면. 알겠죠?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너희가 무시나 열등감을 당했을 때 포인트는 감정 조절. 지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등감과 무시가 있다고 해서 와 해봤자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참아야 돼. 그럼 이제 또 그래. 참으면 병 나요. 아니야. 그건 참아본 경험이 없어서 병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아야 돼. 참고 꾹 참고 버텨야 돼. 버티다가 내가 어느 정도 탁 올라가잖아. 그럼 올라가면 이게 눈 녹듯 다 사라져버려. 이게 엄청 중요해. 해서 열등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특정 사람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를 자꾸 깔아 뭉개는 거야.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태도야. 내가 살아보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게 없음을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푸는 거야, 그건.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야. 남녀 간의 관계에서의 질투 말고. 다른 사람이 이뤄가고 있는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쁜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의 표현이야. 이제 알겠어? 그래서 열등감을 표현해서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사람은 너를 못 이긴다는 얘기야. 그게 핵심이야. 근데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내가 깎아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난 걔를 못 이겨. 죽었다 깨도 걔를 못 이겨. 그럼 그것도 표현하면 안 돼. 가만히 갖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겪은 애들이 성적이 확 올랐어. 가만히 보면. 알겠죠? 오케이,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야. 뭐 끈기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근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발화가 확 돼서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이제 모의고사 보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점점 이게 니네가 수험생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던진단 말이야, 말을. 야,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런 거, 장난식으로. 근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돼. 상처가 돼버려. 그래서 너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딴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걔가 너한테 받은 무시 때문에 공부해서 너보다 잘 가면 어떡할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쌤 친구들을 생각해봐. 이 전교 300등이었어. 320명 중에. 근데 20년이 지났어. 고등학교 졸업, 아닌가? 20년 아직 안 됐지만. 중고학교는 20년 넘었겠다. 중학교는 20년 넘었어? 근데 봐, 중학교 동창회 갔어. 나보다 못했더냐? 전교 300등 하던 애야. 내 기억으로는 우리 학교 전교 1등보다 내가 지금 대학을 잘 간 상황이거든?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보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간 상황이거든? 걔네가 나를 어떻게 보겠니? 그거 보통, 이거 안 좋아, 기분.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속 안 뒤틀리겠니? 야, 너 대단해라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대단해라고 안 해. 특히 친구들은. 무슨 알겠어?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좀 덜 돼 있거나 그런 친구들을 너희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큰일 나. 나중에 피받아. 되로 받아. 알겠어? 그러면 똑같이 내가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열등감 느끼고 있어? 느껴도 돼. 이건 사람의 가장 당연한 정서야. 문제는 뭘 해야 되냐면 열등감 느끼지? 끝나고 보자라고 생각해야 돼. 끝나고 보자.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려면 공부에서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 학생 수준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어린 나이에 19살, 20살, 21살 사이에 이걸 이겨내는 경험이 있지 않냐? 사회생활하면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나가면 지금하고 판단이 또 달라져. 집안 환경이 다 다르잖아.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데 뭐 핵 다이아 수저, 뭐 다이아 수저, 뭐 금 수저, 은 수저 등등 그렇게 나왔던데. 봐봐, 세상은 벌써 나눠 너희를.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금수저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금수저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잖아. 좋은 말로 부럽다야. 나쁜 말은 열등감이야.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한 것들. 그게 전형적인 뭐야? 이거야, 이거. 이제 알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내가 핵다이아가 되면 돼.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고. 쌤도 옛날에 열등감이 가득 찼을 거 아니야. 친구들 보면서. 친구들 막 취업하고 막 하는데 막 이제 나는 막 이제 대학 가려고 막 공부하고 있고. 여자친구들은 막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나는 추리닝 입고 막 공부하고 있고.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대인기 피칭이 있었다고. 쌤 친구들 안 만나서 피해 다녔다니까. 핸드폰 번호 15번 바꿨어. 거의 연예인이었어 나.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이게 사라져. 그리고 무슨 생각 드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만들잖아. 성과를 막 내고 있잖아. 그러면 걔가 밉지 않아. 대단하다고 느껴져.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져. 이게 엄청 중요한 태도야. 상대가 만들어내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냐? 인정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 근데 얘가 만든 걸 깔아내리지 않냐? 못 성장해. 깔아내리면 못 이겨. 이거를 잘 생각해줘.
이제 알겠어? 그래서 요걸 잘 잡아. 잘 잡으면 돼. 재수를 할까 말까 이제 막 선배들이 고민할 시기야. 왜냐면 설날이 있잖아. 그럼 대부분 재수하는 친구들은 설날 끝나고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학원들이 대부분 설날 끝나고 개강들을 해. 그러면 재수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 친구들은 여기에 쌓여 있다고 지금. 그럼 여기 쌓여 있을 때 하는 가장 큰 행동이 뭔지 알아? 친한 친구가 합격했지? 연락 안 해. 이 얘기를 많이 해.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 쟤는 나보다 잘 갔어. 열받아. 쟤는 무슨 운이 좋아. 쟤는 천운이야. 이런 얘기를 해. 그게 전형적인 이거야. 무슨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대하겠어, 그들을? 축하해줘.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해줘. 그럼 축하하는 아이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 올해는 못 갔는데 내년엔 내가 너 따라갈게. 같이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먼저 대학생활 잘해. 내가 따라갈게. 이해됐지? 그런 느낌으로 축하하는 거야. 근데 절대 다수는 하지 않아. 연락 끊어. 그게 내가 살았던 모습이야. 예,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20대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내 삶은 정말 부끄러운 삶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과 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절대 그들을 깔아뭉개지 않아. 이제 알겠죠? 오케이. 너희도 마찬가지. 시험 공부하다가 옆에 애가 나보다 수학을 잘해. 나보다 막 모의고사도 잘 봐. 그러면 부러운지 열등감인지를 잘 판단해.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미리 축하해. 좋아해줘, 네가. 야, 너 국어 진짜 잘한다. 수학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얼마큼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걔가 뭐라고 하는지 잘 봐봐. 숨기지 않아. 방법을 숨기지 않는다고. 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축하를 받는 입장에서는 숨기지 않아.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볼래? 이렇게 나와.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삶은. 이해됐어? 그래서 열등감은 생기는 건 당연하긴 하겠지만 요거는 내 삶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알겠죠? 그리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는 젊기 때문에 어떻게 클 줄 몰라. 이제 19, 20이잖아. 40살 때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몰라. 이해됐어? 오케이. 쌤 10년 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할 때야. 정확하게 12년 전에 수능 공부하고 있었을 때야.